현대자동차 공장에 사람 대신 로봇이 출근하는 날, 이미 날짜가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로봇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처럼 걷고 물건 짚고 판단하는 로봇이 사람 옆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몇 년도에 넣겠다고 밝힌 계획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럼 현대차 생산직이 대체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종사자분들과 더 나아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전기차 공장에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메타플랜트가 그냥 실험 공장이 아니라 현대차의 차세대 글로벌 표준 공장이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 검증되면 미국, 유럽, 한국 공장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아틀라스를 만든 회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이미 현대차가 인수한 계열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부 업체 테스트가 아니라 그룹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현대차는 연간 약 3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생산 체계를 이미 계획에 포함시켰어요. 이건 메시지가 아주 명확한데, 로봇은 이제 R&D가 아니라 공장 설비 투자 항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 공장은 이미 자동화 끝판왕이에요.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거든요. 그럼에도 현대차가 굳이 사람 형태의 로봇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로봇은 정해진 위치, 정해진 동작, 정해진 조건, 이거엔 완벽한데 사람이 하던 일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부품을 상황에 맞게 짚고 순서 바뀌면 바로 대응하고, 좁은 공간에서 몸 비틀어서 작업하고 예외 상황 생기면 판단해서 처리하는 일. 이게 기존 자동화의 빈 구멍이었거든요. 현대차가 노리는 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즉 자동화 수준을 사람 없이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립이 아니라 시퀀싱, 키팅, 라인사이드 물류부터 간다는 거예요.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이 시퀀싱, 키팅, 라인사이드 물류 작업 근무자가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작업들은 규칙은 있지만 고정돼 있지 않은 작업이라 조금만 조건이 바꾸면 멈추고 다시 셋업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휴머노이드가 대체하면 인간 없이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죠. 근데 무엇보다 로봇이 제일 무서운 건 한번 성공하면 복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 공장에서 검증이 되면 다른 공장, 다른 라인으로 그대로 확산됩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면 현대차 생산직 평균 임금 높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언론과 공시, 노조 자료를 종합하면 현대 및 기아차 생산직의 평균 임금이 약 1억에서 1억 2,700만원 내외라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지출하는 총 비용이에요. 사람 한 명을 뽑으면 최소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죠. 그리고 생산직은 보통 2교대, 3교대, 휴무, 연차, 교육, 안전사고 리스크 이런 것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틀라스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 공식 판매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봇 업계와 미국 언론, 투자자 자료를 종합하면 초기 도입 비용은 대략 이 정도 범위로 추정되거든요. 초기 구매가는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억 원 내외 정도이고, 연간 유지, 정비, 소프트웨어 비용 약 3천에서 5천만 원 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나오는데, 5년 동안 사람과 아틀라스를 근무시켰을 때 회사에서 지출할 비용을 비교해보면 사람의 경우는 최소 5억이 필요하죠. 근데 근무시간 제한이 있고 교대 근무도 필요하고 노무 리스크까지 존재해요. 현대차 파업이 꽤 잦긴 하잖아요. 근데 아틀라스 한 대를 가동시키면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최대로 감안한다 쳐도 사람 근로자와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저렴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비슷하다 싶은데, 근데 이제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아틀라스는 일단 24시간 풀근무 가동시킬 수 있고, 휴무? 그런 거 없죠. 교대? 그런 것도 없어요. 품질도 일관되게 유지되죠.
이렇게 되면 즉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 대체가 아니라 1.5명에서 2명 분량의 작업 흡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 순간부터 계산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회사 논리를 보면 왜 이걸 멈출 수 없는지 보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로봇 단가는 매년 내려가고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 될수록 똑똑해지고 한번 성공한 공정은 다른 공장에 그대로 복제도 돼요. 그래서 노조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건 한 공장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 글로벌 공장 전체 구조 문제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현대차가 하려는 건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던 반복 업무를 회사 자산, 즉 로봇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직 내부에서도 가치가 갈릴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진짜 변화는 사람이 하던 반복 노동이 이제 회사 입장에선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찌 보면 현대차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은 자동차 공장이지만 다음은 다른 산업, 그 다음은 또 다른 직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로봇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그 공장에서 나는 어떤 역할로 남을 거냐, 이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